안녕하세요. 세무사로 일한 지 벌써 28년이 된 정일현 세무사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세무조사와 상담을 진행했지만 최근처럼 몰라서 당하는 세금 문제가 이렇게 많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며칠 전 30대 청년 한 분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이 결혼 준비하면서 5천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갑자기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미신고 통지를 받았다고요. 부모님은 좋은 뜻으로 도운 건데 세금이 무려 7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가족끼리 돈 좀 주고받은 게 무슨 문제냐고요? 이제 그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시대가 됐습니다. 모르면 진짜 세금 폭탄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줄 땐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국세청이 자금 출처 추적해서 이체 내역 보고 이건 증여다 판단하고 무신고 가산세에 더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버리는 거예요. 요즘 가족끼리 돈 좀 주고받은 게 무슨 문제야? 라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국세청은 이제 고액 자산가들 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자금 흐름까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가 세수 부족 규모는 약 85조 원.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세원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점점 개인의 금융 생활과 가정 내부 거래로까지 옮겨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부터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숨겨진 과세 대상이나 누락된 세금을 찾아내면 최대 10%까지 보너스를 받는 인센티브 제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더 많은 세무조사와 더 촘촘한 감시망이 작동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계좌 간 이체, 고액 현금 사용, 부동산 거래, 사교육비 지출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자금, 아이 학원비, 사업 초기 지원처럼 가족 간 마음으로 주고받은 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명확한 증빙 없이 송금하거나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국세청 시스템 상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는 돈을 줄 때도 받는 사람의 사정보다 어떻게 줄 것인가, 세금 신고는 했는가, 형식은 갖췄는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억울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고객분들이 억울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양 박달동에 사시는 박정임 할머니는 사랑하는 손녀의 신혼집 마련을 돕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딸은 그 돈으로 바로 집 계약금을 결제했죠. 그런데 문제는 차용증도 없고 송금과 결제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 국세청 시스템은 이걸 증여 의심 거래로 판단했고 결국 증여세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거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의왕 오전동에 사는 김필승 씨는 자취 중인 대학생 막내딸에게 매달 9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식비, 월세, 교통비 다 포함하면 당연히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년간 누적된 송금액이 2,160만 원, 정기적이고 일정한 금액이 계속 보내졌다는 이유로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생활비를 초과했다며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아버지로선 당연한 지원이었지만 세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김필승 씨는 많이 허탈해했습니다. 김필승 씨와 같은 사례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는 과천시 원문동에 사시는 이형석 어르신입니다. 손자의 미국 유학을 위해 3,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손자는 그 돈으로 곧바로 학비와 기숙사비를 결제했죠. 그런데 조부모에서 손자로, 그리고 해외 송금, 국세청은 이 거래를 주목했고 미성년자 수취인의 고액 사용 내역까지 겹쳐 외환 감시망에 걸렸습니다. 결국 증여세 400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손주 잘 되라고 한 일이 세금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며 부부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셨죠. 결혼자금 보내면서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현호 씨는 외동딸의 결혼을 앞두고 큰 마음을 먹고 예비 사위 명의로 된 신혼집
전세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딸 계좌를 거쳐 일괄 송금했습니다.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결혼 자금이고 어차피 가족끼리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지만 문제는 바로 계좌 흐름과 용도 명확성에 있었습니다. 송금은 한 번에 했고 차용증은 없었습니다. 송금한 지 하루 만에 계약금 결제가 되었고 진명인은 사위였습니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딸과 사위에게 간접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감정평가까지 이뤄진 후 증여세는 딸과 사위에게 각각 1,600만 원씩 부과 총 3,2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계좌 흐름만 조심했어도 차용증 한 장만 있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세금이었습니다. 28년 세무사 생활한 제 눈엔 딱 보이는 건데 대부분은 모르고 당하십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의 돈 거래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돈이 오가면 이유가 무엇이든 먼저 의심하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왜 줬는지, 어떻게 썼는지, 증빙은 남겼는지 이 세 가지를 국세청이 납득할 수 있게 정리해두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 케이스별로 조언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인이 계신다면 영상 공유해드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결혼자금을 보낼 때입니다. 자녀가 집을 살 예정이라면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함께 챙겨두세요. 그런데 그 집이 자녀 명의가 아니라 사위나 며느리 명의라면 국세청은 간접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있어요. 이럴 땐 반드시 차용증을 써두고 이자도 정기적으로 입금해야 안전합니다. 둘째, 생활비를 보낼 때 자녀가 대학생이라 생활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금액을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면 이게 단순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식비, 월세, 교통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은 영수증이나 계좌 사용 내역을 남겨서 목적을 명확히 해두는 게 좋아요. 특히 자녀가 성인이면 유흥비나 쇼핑처럼 불필요한 지출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해외 유학비를 보낼 경우입니다. 유학비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송금 날짜와 수취인 관계, 금액 규모, 송금 시기까지 국세청이 꼼꼼히 봅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보낸 돈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해요. 학비나 기숙사비 같은 실제 사용 내역을 준비해두고 해외 송금 내역도 투명하게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은 결국 증여세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유를 분명히 하고 사용처를 증명하고 필요할 땐 차용증을 작성해서 모든 흐름을 설명 가능하게 만들어두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위와 같은 사례로 세금 폭탄 맞은 경우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올라오는 도움되는 영상 놓치지 말고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